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일터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 집행은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전국적으로도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낮습니다. 바로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그리고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가지고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 동안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 적용이 2년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준비가 덜 됐다며 아우성인데요. 정부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대책 마련에 손을 놓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홍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선착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5톤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지만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노동자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그러한 이 계약 관계나 이런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중시하다기보다는 생산성이나 이윤에 중시하다 보면 신경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4명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기 침체로 안전대책을 세울 여력이 없는 데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상황. 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컨설팅 비용도 한 3, 4천만 원 드는데 대출이자 내기도 갑갑한데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2년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지난달에서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자문이나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2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8,500여 곳.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여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연계한 부산형 통합 늘봄이 추진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학교 현장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 6학년까지는 공공이 온종일 돌보고 방과 후까지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모든 초등 1학년과 2, 3학년 희망 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와 지역 도서관 등 돌봄시설 504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도 30곳으로 늘려 초등 3학년까지 수용합니다. 대학과 연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도 높입니다. 대학가 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여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교사들 사이에서는 1, 2학년 담임을 꺼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업무 부담을 호소합니다. 또 교육과는 목표가 다른 돌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항상 표현을 했고요.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는 이번 늘봄 확대로 전일제 돌봄 전담사 1명이 늘어난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며 추가된 업무가 단협 위반인 만큼 업무 거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오는 25일에 발의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상해, 부산시의회 등 지역 관계기관이 오늘 글로벌 허브도시 창립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실효성 있는 특례 조항을 담고 세밀하고 현실성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물류와 교육 등 최대 5개의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부산상위 회장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상위 회장 선거도 이미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현 장인화 회장과 2파전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요. 과열 우려가 나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오는 3월 치르는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대기업 부산 유치와 북항 재개발 지역의 상위 회관 건립 추진, 메가스포츠 대회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공인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화합과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당당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 회장은 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시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자신이 당선되면 3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혀 연임에 도전하는 장인화 회장과 차별화했습니다. 27년 만에 첫 경선을 치른 24대 회장 선거에 이어 25대도 2파전 양상입니다. 부산 상위 회장 선출권을 가진 부산 상위 의원 120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두 후보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3년 전 치른 선거처럼 이번에도 선거가 과열되면 상공계 분열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 상위는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제25대 부산 상위 회장은 오는 3월 지역 1,100여 개 회원사가 뽑은 120명 의원이 선출합니다. KBS 뉴스 최지원입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호 정강정책에 부산 공약이 대거 담겼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는 민주당 첫 정강정책, 경제산업 분야 연설자로 나서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만들기 위해 e스포츠 선수 기념관과 박물관을 부산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등의 치매 예방 관리 거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성 전 전무는 부산 사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파와 강풍에 따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사하구 괴정동에서는 비탈길이 얼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재빙 조치됐고 비슷한 시각 중구 중앙동에서는 고드름 제거 조치가,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간판 고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해운대구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 강서구와 남구에는 초속 17m의 강풍이 부는 등 오늘 하루 한파와 강풍으로 신고가 잇따라 119 소방대가 출동해 10건의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연속 보도한 KBS 황현규, 이준석, 장준영 기자가 오늘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연합회 제18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 지역기획보도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KBS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역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부산시가 모레까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촌과 노숙인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한파 쉼터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또 수도관 동파를 예방하고 도로 결빙 상황에 대비해 제설제를 미리 살포합니다. 특히 최근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잦은 만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과 여성연대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양산시의회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